네, 안녕하세요. 어, 한림법학원에서 행정법을 맡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7급 국가직 대비해서 7급 대비해서 GS 1순환 첫 번째 강의인데, 첫 번째 강의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자료가 요 계획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전체 체계 자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한 45페이지 분량, 요거는 이제 수업마다 매일 쓸 거예요. 그걸 하고 이제 계획서에서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7급에 합격하시려면 평균 90점 이상 정도를 맞아야 된다. 90 합격 커트라인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제 행정법에서는 헌법이나 행정법 같은 법 과목에서는 두 문제 정도 틀리는 것이 92점이죠. 그래서 두 문제 내지 한 문제 틀리는 게 이제 96점이잖아요. 이 정도 점수는 받아야 다른 과목에서 80점대가 나왔을 때 좀 커버해서 법 과목에서 커버해서 90점 평균을 해서 붙는다. 결국 이제 80점이라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80점까지는 이제 올라오는데, 80점이면 5문제죠. 올라오는데 여기 마지막 3문제, 그 다음에 여기 2문제. 요 3문제 맞추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렵죠. 여기 마지막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이제 틀리라고 내는 것이고, 그걸 뭐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것이고, 100점 맞으면 운이 좋아서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행정법에서 이제 고득점 하자. 그래서 제 강의가 고득점에 특화된 강의이기 때문에 5문제, 4문제는 무조건 맞추게 해드리겠다. 어떻게 맞추느냐? 나올 문제만 콕 찍어서 하겠다. 요거죠. 계획서에서 2페이지 보시면 강의 소개, 메뉴에 나올 문제만 콕 찍어서 한다. 특히나 이제 2번에 심화 강의에서 이제 어렵게 내는 파트가 쟁송 파트하고 이제 강론 파트에서 변별력으로 두는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고득점을 확보하는 강의다. 그 다음 이제 강의 진행은 1번의 이제 수업 방법은 설명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학 5습 방법으로,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이제 당부 말씀은 동그라미 1번에 중간에 들어오시는 수험생분들은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다. 행정법은 처음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는 딱 출제될 게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 강의는 이제 공개 기초 체경을 하는 것이니까 꼭 먼저 듣고 오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더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에 16회 종강 후에 동영상 빨리 듣기로 반드시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행정법은 전문 용어라서 빨리 까먹지 않으려면 반드시 빨리 듣기로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이후에 뭐 이순환 등의 과정이 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이 강의 진도표대로 나가는데 좀 변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연간 계획은 지금 이제 1순환이죠. 1순환에서 기본 강의에서 강의 목표는 뭐냐? A급 빈출만 하자. A급 빈출만. 그래서 A급 빈출만 맞추면 70에서 80은 무조건 확보가 되니까, 70점 이상 무조건 확보가 되니까 그게 고득점의 출발점이에요. 그다음 뭐 이순환에서는 뭐 B급까지 확보하고 남보다 이제 빨리 가는 거죠. 특히 이제 심화 강의를 통해서 쟁송이라든가 강론, B급 이렇게 해가지고 고득점을 확보하고 이제 3순환에 이제 문제풀이에 집중하면서 고득점에 안착하자. 이런 흐름이에요. 맨 아래쪽에 행정법 공부 방법
뭐 입안바 공부법 말씀드렸지만 일단 수업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수업을 집중해서 수업 중에 졸지 말고 정확히 들으셔야 나중에 이제 반복할 때 좀 쉽다 이 말이에요. 정리할 때.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죠. 핵심은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을 많이 하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오른편에 실전에 가서 안 틀리고 빠르게 문풀에서 연습하자.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안 틀리는 게 핵심이죠. 맨 마지막에 이제 두꺼운 교재는 가라. 이 한 것만 반복한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교재가 다 두꺼워져요. 기본서 있고 요약서 있고 뭐 등등등. 근데 뭐 이론 교재, 판례 교재 다 합쳐서 만든 것이 요 450쪽 정도의 콕 한 권 정도의 교재이기 때문에 요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저를 믿으시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 기본 강의 자료 프린트물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는 행정법은 이제 법 과목이기 때문에 핵심 체계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주소지가 어디냐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핵심 체계가 뭐냐면 뼈대죠, 뼈대. 또는 이제 숲이라고 볼 수 있죠, 숲. 그래서 숲을 전체적으로 뭐 정확히 탁 뚫어보는 건 아니고 일단 요 일순환에서는 기본적인 숲, 뼈대에 대해서 보는 것인데 그게 이제 구성이 좀 이따 보겠지만 소송요건, 뭐 본안심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 이제 쉬운 소송요건을 좀 정리를 하고 직접 행정법은 개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별법을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이 개별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행정법이 구성이 되는구나. 그 다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교재의 목차가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정도까지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기초 강의에서는 요 기초 프린트물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볼 것이에요.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딱 순서대로 안 나가고 요 프린트물은 나중에 이제 수업 중에도 계속 활용하니까 꼭 같이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일단 3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프린트물 3페이지에 우리나라 법은 맨 위에 핵심 정리 1회에 있듯이 이제 공법 관계하고 사법 관계하고 이렇게 나눠요. 공법과 사법 이렇게 나누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법을 만드는 그 기관 등을 권력 분립으로 이제 나눠놨죠. 그래서 로마자 1번의 헌법에 중앙의 권력 분립이 이제 1번에 대한민국 국가가 있다면 대한민국 국가는 국가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눠놨죠. 그래서 맨 왼편에 입법부인 국회에서 그 두 번째 칸에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을 입법 작용이라 한다. 차분하게 좀 이따 구체적 사례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편의 중간에 행정부에서 행을 빼면 대한민국 정부죠. 거버먼트. 거기 이제 주된 사람들이 대통령, 밑에 총리, 그 밑에 각부 장관 등이 있고요. 두 번째 칸에 행정작용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이제 학자들이 법적 작용의 반대말은 사실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법적 작용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행정입법이라고 하고 그 행정입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한 것을 행정행위라고 하자. 이렇게 학자들이 만든 것이에요. 근데 이 행정작용이 예컨대 행정행위, 나중에 이제 처분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잘못되면 사법부, 오른편에 사법부에 소송 가는 거죠. 사법부에 가서 법령에 위반한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나의 권익을 구제해달라. 그래서 권익구제 해준 데가 이제 사법부인데 행정사건이니까 행정법원에서 이제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행정법원에 이른 행위를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지방자치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 칸 국가 대한민국 지금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뭐 여러분들이 투표하면서 했던 건데 한번 표로 정리한 것이에요.
광역지자체가 이제 시도, 서울시, 경기도 등이 있고, 그 밑에 기초지자체, 시, 군, 구,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지자체, 시도에서는 이제 국회 역할을 하는 곳이 시도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곳이 시도지사가 있고요. 그 밑에 기초지자체는 이제 시, 군, 구 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시, 군, 구장이 있고, 그래서 시도의회와 시군구 의회를 합쳐서 지방의회라고 해요. 그래서 그 두 개, 그 사이에다가 지방의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와 시군구장, 그 사이에다가 지방자치단체장, 줄여서 지자체장, 지방의회, 지자체장, 이런 개념이 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에 18페이지 보세요. 18페이지. 18페이지에 맨 위에 양가로 4번에 이제 구체적인 법령의 예가 있는데, 국민이 만든 기본법이 양가로 가번의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만든 것이 이제 반가로 1번, 두 번째 표 위에 반가로 1번에 도로교통법, 이런 걸 국회에서 만든 거죠. 도로교통법률에서 률을 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입법부인 국회에서, 지금 방금 전에 본 거, 국회에서 법률을 만드는데, 법률을 제정하는데, 이 법률은 크게 공익을 위한 법이 이제 공법이라고 얘기해요. 공법률. 이걸 반대말이 이제 사익을 위한 법을 사법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공법의 대표 선수가 이제 행정법이에요. 사법의 대표 선수가 이제 민법이라는 법이고, 백성민자, 법률할 때 법자. 근데 이제 민법은 한 개 단일 법률로 되어 있지만, 행정법은 이게 수백 개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백 개 법, 개별 법률로 되어 있다. 여기는 한 개 민법이라는 법이 존재하지만, 여기는 이제 개별 법률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별법 중에 하나로 행정부에서 도로교통법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래서 도로교통법률을 국회에서 이제 만드는데, 이 도로교통법률의 큰 체계는 이런 거예요. 지금 도로에서 이제 운전을 할 때 원래 술 마시고 운전하든 아니면 졸면서 운전하든, 원래는 도로교통법률이 없었을 때에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운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다른 사람이 이제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이에요. 이제 일반 국민의 음주운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 국민의 이익이 공익이에요. 공공의 이익, 공익. 이 공익보호를 위해서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안하면 이걸 심의 의결해서 만든 법이 이 도로교통법률인데, 큰 흐름은 먼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안 줄 거다. 그래서 운전면허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운전면허증, 필기시험, 실기시험 이렇게 합격한 사람한테 운전면허증 발급해주면 이 사람이 운전하면 이런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안 일어날 거다. 그래서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서 두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받을 때 나이를 속여서 받는다. 원래 19세 이상 등이 받아야 되는데 17세인데 속여서 받았다. 운전면허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사람이 운전하면 또 공익을 해야 하니까 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또는 운전면허는 제대로 받았는데 사후에 이제 음주운전을 한다. 그 음주운전하면
국민을 죽거나 다치게 만드니까 이런 걸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면허 취소하자 또는 면허 정지하자, 이런 제도를 이제 마련하는 거죠. 크게 보면 운전면허 발급, 국민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음주운전 등을 했을 때 그러면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 면허 음주운전 했을 때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이걸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반가를 일본의 도로교통 법률에서 보시면 두 번째 박스, 18페이지 두 번째 박스, 반가를 일본의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93조의 1항,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끊으세요. 슬래시로 딱 끊으시면 돼. 법은 뭐뭐 하는 때에는, 이게 if죠, if 뭐뭐 한다면, 뭐뭐 하는 때에는, 그래서 끊으시고 때에는 밑에다가 요건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요건, 이런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면허 취소, 1년 범위 내 면허 정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 밑에다가 효과 이렇게 써놓습니다. 효과. 그래서 법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건, 효과.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다 활용이 돼요. 요건, 효과. 그래서 다음 각호가 뭐냐면 1호에 보시면 이제 이 조문을 읽을 때 93조 동그라미 1은 1항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번호 붙여 있는 거는 호라고 읽어요. 그래서 93조 1항 1호를 보면 44조 1항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줄여서 말하면 음주운전 한 때에는, 이런 뜻이죠. 음주운전 한 때에는 효과, 면허 취소하거나 1년 내 범위 내에서 면허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을 지금 칠판에 요약해 놓으면 요거죠. 요건, 음주 운전한 때에는 효과, 면허 취소하거나 1년 내 범위 내에서 면허 정지할 수 있다. 누가? 지방경찰청장이. 이렇게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나중에 보면 이제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처분을 하는 자를 이제 라지 A라고 표현할게요. 라지 A, 지방경찰청장. 그런데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한다라고 이제 법률에서 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으로부터 일반 국민의 이익, 공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럼 이제 법률을 만들었으면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 행정작용이에요. 행정작용은 법률의 집행작용이다. 그래서 이 행정부를 다른 말로 집행부라기도 한단 말이에요. 법률의 집행작용을 이제 행정작용이라고 한다. 이게 큰 개념이에요. 도로교통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좀 이따 보겠지만 요 도로교통법률에서 이 법률을 집행하는 건 행정부니까 구체적인 내용, 면허 취소할지 면허 정지할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요 행정부의 대통령, 총리 각 부가 있으면 각 부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라.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게 이제 위임이라고 합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위임을 하는 거죠. 네가 한번 정해봐. 네가 법률을 집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위임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법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근데 법을 만들 때 이제 대통령이 만들면 이름을 시행령이라고 붙여야 되고, 총리 각 부에서 만들 때에는 이름을 시행규칙이라고 붙여야 돼요. 근데 여기 행정안전부에다가 위임을 했으니까 여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다시 이 해당 부분을 보면 18페이지의 두 번째 박스에
93조의 두 번째 줄 중간 부분 다음과 그 어느 하나 해당하는 때에는 거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거기에 밑줄 치시고 행정안전부에다가 세세한 기준을 정해라 라고 국회에서 정해준 거예요. 그런 걸 위임이라고 그래.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행정안전부령 그 밑에다가 위임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위임. 그 위임을 받아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는데 세 번째 박스의 위에 바로 위에 반가로 위에 제목이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되는 거죠. 시행규칙. 그 위에다가 대통령 이렇게 써놓으시고 대통령은 시행령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여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으니까 시행규칙 그 위에다가 대통령은 시행령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기본 강의이긴 하지만 외우실 수 있죠. 대통령이 만든 법은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총리나 행정각부에서 만든 법은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 그래서 그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니까 91조의 1항 세 번째 박스 두 번째 줄 보는 거예요. 법률 93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세 번째 줄에 기준과 97조 1항에 따라 운전을 금지시키는 기준은 끊고 별표 28과 같다. 그래서 별도의 표 28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별표. 그래서 요 별표를 제가 이제 긁어서 만든 것이 19페이지 내용이에요. 그 별표 28 밑에다가 이런 이제 법령이나 판례가 문제로 나오는데 행정법에서는 그걸 알고 싶은 분들은 그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별표 28 밑에다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 쉬는 시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을 꼭 다운받으세요. 이런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관한 앱이 국가법령정보센터 구글 플레이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치신 다음에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법령이라든가 이런 법률, 헌법, 법률 이런 시행령, 시행규칙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법령도 볼 수 있고 판례도 볼 수 있어요. 판례. 요 앱은 필수 앱이니까 꼭 다운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19페이지 메뉴 이제 별도의 표가 이제 요 센터에 도로교통법 법률로 들어가 보면 시행규칙 파트에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아래로 2번에 아라비아 숫자 2번에 취소 처분의 개별 기준. 이 취소 처분은 면허 취소 처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면허 취소 이런 걸 나중에 처분이라고 하는데 일단 면허 취소 처분의 개별 기준. 그 개별 기준을 보니까 첫 번째 박스에 세 번째 칸에 일련 번호 왼편에 2번 그 오른쪽으로 가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음주운전이죠. 그 오른편에 법률은 93조고 그 오른편에 동그라미 두 개 중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인데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면허 취소한다라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그 첫 번째 박스 밑에 3번 정지처분은 면허 정지처분의 개별 기준을 정해놓은 것인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두 번째 박스에 두 번째 칸 2번에 술에 취한 상태 기준 넘어서 운전한 때 그 밑에 줄에 농도 0.08 이상 0.08 미만이면 오른편에 맨 끝에 벌점 100점 받고 면허 정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음주농도 0.08 이상이면 효과
면허 취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면허 취소. 처분할 수 있다. 그다음에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할 수 있다. 이 면허 정지는 최대치가 이제 법률에 의하면 1년이고요. 1년의 범위 내에서 음주량이 적으면 뭐 3개월 정지, 음주량이 많으면 1년 미만의 정지, 뭐 6월 정지, 뭐 10월 정지 이렇게 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은 이 도로교통 법률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라고 이제 위임을 받아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등도 도로교통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작용인데 이게 제일 큰 개념.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은 이제 일반화시켜서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다. 그래서 행정입법이라고 불러요. 행정부에서 설립자, 법을 만들었다.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다. 행정입법. 그 얘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행정입법 상태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0.08 만추 운전을 했다 치더라도 갑은 면허 취소 당하지 않는 한 계속 운전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을 해서 빵빵년 2월 1일 날 밤 10시경에 강남구청 사거리에서 스몰A라는 경찰 공무원이 이제 음주잔속을 했다. 근데 갑이 기계에 불었는데 갑이 기계에 불었더니 0.08이 나왔다. 그럼 이제 요 A가 갑한테 0.08 나왔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선생님은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이렇게 갑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갑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발칵 눈이 뒤집힐 수 있죠. 자기가 실제 술 먹었으면 적게 먹었다고 막 얘기할 것이고 안 먹었으면 눈이 발칵 뒤집혀서 무슨 소리냐고 따질 것이고 그건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고 이제 A가 그렇게 판단했으면 보고가 올라가요. 보고가 올라가서 이 A가 지금 아까 기초지자체가 시, 군, 구가 있었죠. 기초지자체 이게 강남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니까 이제 강남구에 경찰서에 있는 경찰 공무원 스몰A이고 스몰A가 이제 강남구의 자기 상급행정청에게 보고를 올리죠. 예를 들면 A1이다. A1은 이제 강남구 경찰서장이 되는 거죠. 경찰서장.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면허 취소라는 걸 날리려면 아까 여기 지방경찰청장이 면허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률이나 요 시행규칙 등에 그럼 지방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니까 광역지자체로 올라가는 거죠. 보고가 올라가서 광역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등인데 시도죠, 시도. 그럼 여기죠, 여기.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라지 A한테 보고가 올라가요. 그럼 라지 A가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사인을 해서 4월 1일 날 면허 취소장을 발송해서 면허 취소장이 갑에게 도달한다. 근데 4월 1일 날 갑에게 이제 면허 취소라는 행위가 있게 돼요. 면허 취소는 이제 통상 문서로 이런 처분 등은 문서로 하는데 문서에 적혀 있는 거죠. 근거가 되는 법은 도로교통법, 그다음에 시행규칙 제 몇 조. 그 법을 위반한 사실은 요 사실 0.08 나왔다는 사실. 상대방은 갑이고 갑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면허 취소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허 취소와 같은 행위를 나중에 보시면 이제 학자들이 분석해서 행정행위라고 한다. 일반화시켜서 행정행위 또는 이제 처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행위 또는 면허 취소 처분, 통상 이제 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만약에 면허 정지면 면허 정지 처분.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지금 요 면허 취소도 도로교통 법률을 집행한 작용이니까 행정작용의 일종으로서 행정행위다. 학자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의 행정작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는 행정입법이 있고, 그 다음에 면허 취소라는 행정행위, 처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면허 취소는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법에 위반했는지, 법에 따른 면허 취소인지. 법에 따른 면허 취소는 적법한 면허 취소 처분이라고 하고, 요 법률이나 이런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하는데, 법령에 위반한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한 면허 취소 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갑이 실제로 0.08 이상 먹었다. 그럼 갑이 0.08 이상 먹었으면 면허 취소 대상이니까 0.08 먹었을 때 면허 취소하면 이 도로교통 법령에 따른 면허 취소로서 적법한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이고, 갑이 실제로는 0.03 먹었으면 면허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법령에 따른 처분이 되는데, 면허 취소를 했다면 이 법령에 위반한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은 0.03 먹었는데 면허 취소를 했다면 법령에 위반한, 위법한 면허 취소가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행정작용은 적법한 행정작용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위법한 행정작용일 때는 갑의 불이익을 구제해줘야 되는데, 그 구제해주는 부가 이제 사법부가 되는 거죠. 사법.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3페이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 3페이지에 메뉴의 박스, 입법부인 국회에서 메뉴의 박스에 이제 왼편, 맨 왼편, 입법부인 국회에서 입법 작용, 즉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을 했는데, 지금 이 칠판에 제가 적어놓은 사안에서는 행정법, 개별 행정법 중 도로교통법률을 만든 거죠. 도로교통법률 이해 가시겠어요? 입법부인 국회에서 심의위에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도로교통법률의 큰 구성은 면허증 발급과 국민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규제, 즉 면허 취소 등에 대해서 적어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하거나 면허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죠. 요건과 효과. 그다음에 세세한 기준은 이 법률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집행부, 행정각부 중에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정해라 라고 이제 위임을 해줘서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것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었었죠. 이런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법을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거죠. 행정입법. 그 행정입법은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작용의 일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중간에 행정부에서 특히 이제 장관,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밑에 행정작용이라는 개념이 있고, 행정작용은 다른 말로 법률의 집행작용이다. 그 밑에 법적 작용이 있죠. 법적 작용은 이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건데, 가로 안에 행정부에서 만든 법을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여기죠, 여기. 지금 여기까지. 이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법이 뭐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 시행규칙도 도로교통 법률을 집행한 행정작용이라는 큰 개념에 속하는 행정입법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행정행위라고 돼 있죠. 행정행위. 이 사안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되겠죠. 면허 취소 처분. 여기죠. 갑이 음주 단속에 걸려서 0.08 먹었다고 단속이 된 다음에 보고가 올라와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4월 1일 날 갑에게 면허 취소
날렸는데 이 면허 취소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행정해란 개념 중에 한 사례란 말이에요. 면허 취소,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라고 해요. 면허 취소, 처분, 행정행위. 여기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0.03 먹었는데 법령에 위반한 면허 취소이면 위법한 면허 취소로 인해서 국민 갑이 불이익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구제 주려면 사법부에 소송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맨 오른편에 사법부, 즉 행정법원에 소송을 가서 권익구제를 받는다. 법령에 위반하면 그 행정작용, 면허 취소 등을 통제해서 권익구제를 받는다. 그 사법부에 가는 것이 소송이에요, 소송. 그래서 7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7페이지 맨 위에 로마자 2번의 행정소송법. 요 그림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마지막 3교시에 한 번에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중에. 7페이지 이제 로마자 2번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좀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